당 얘기도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좀 제가 조금 전에 나간 윤희석 선임 대변인에게도 질문을 했던 건데 지난주에 좀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의 어떤 발언이 좀 전달이 되면서 예. 당원 게시판 논란이 만약에 김건희여사 특검법안 제표결로 좀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이 좀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. 여기에 조금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에서는 또 이게 해당 행위다라고 좀 불쾌감도 나타내는 상황이고, 근데 보시기에 당원 게시판은 당원 게시판이고 특검법까지 좀 이게 연계해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요? 분위기가? 글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11월 28일 그 지난주 바로 목요일이죠. 네. 의원총회에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 이제 그만 우리 좀 자제합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저는 좀 뭐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이제 앞자리에 좀 앉는 편인데 그때 뭐 모든 의원들이 뭐 적극적으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목소리는 못 들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좀 그렇게 하자. 자제해야 된다. 예, 좀 잘 절제해야 된다. 근데 제가 사실 하루 전날 제가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휴대폰 한 화면 2개 반 정도 넘어가는 장문의 글을 한번 썼습니다. 의원님들 단체 대화방에 올리신 글이요. 108명 단체 대화방에 네. 한기호 의원님께서 이제 그 전날 우리가 좀 단일 대우로 가야 되지 않나. 네.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공감을 표시했고 나도 너무 답답하다. 좀 우리 자제합시다. 뭐 이런 딱 한 줄 썼는데 우리 고동진 의원님 얘기대로 좀 그렇게 하자라고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쓰셔서 거기에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좀 장문을 썼어요. 저는 이 이야기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11월 5일 날 그 중앙일보에 고현권 아마 편집부 사장님이실 거예요. 그 네. 칼럼을 보고 네. 이 보수의 가치가 뭐냐. 그러니까 배려, 포용이고 책임과 헌신이고 그다음에 겸손과 절제를 얘기를 했어요. 이 겸손과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가슴에 와 닿고 네. 지금은 바로 우리가 좀 절제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글을 이제 제가 올렸던 거고 뭐 제 글을 읽고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뭐 당 지도부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그만 좀 자제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었고 당 게시판하고 이게 뭐 특검하고 이렇게 뭐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내용도 이게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우리 이렇게 가자 그러고 우리 대통령실을 응원을 하고 같은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이후에 저 같은 이 초짜 정치인도 좀 실망스러웠던 게 방송에 나가는 기자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최고위원회 어떤 그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많은 꼭 누구를 뭐 지원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떠나서 어떤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좀 공분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좀 조성된 거 아닌가. 거기에 또 여기에 또 뭐 당원 게시판 문제하고 엮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게 3주씩 가야 될 이슈인지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. 3주를 넘어서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.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뭐 여야 의정 문제도 어저께 뉴스 나온 게 뭐 의사분들 거기 뭐 의사협회에서 탈퇴하신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? 민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의료 문제라든가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떤 여당과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산적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108명이 한 방향으로 뭉쳐서 움직여도 사실은 여당으로서 절대 소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데 이게 신경을 써야 될 시간이 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게 모든 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일부 분들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정이 상해 있는
의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. 네. 근데 저는 이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가 어떤 특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11월 그 28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리 좀 자제합시다. 그리고 특히 이제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자제하자. 이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게 지금 공개 발언이 이지 않습니까? 예. 요 정도에서 저도 네. 그치는 게 맞지 않는가 상당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조심을 하시고 계십니다.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. 예. 근데 이게 당의 인재영입 위원장이시긴 한데 예. 또 이게 당무감사를 또 계획하고 이런 것도 사무총장 권한이니까 어느 정도 공유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조간 보도를 보면 한동훈 대표 체제 들어서서 내년 초에 당무감사가 좀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. 이게 아마 새 인물을 조금 바꾸 교체해서 넣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? 저는 뭐 당무감사라고 하는 거는 매년 말에 하는 네. 정례적인 거고 네. 이게 무슨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나 일 때문에 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, 예. 준비해야 될 일이 꽤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전부 이 사람 선발이라든가 이런 적성 검사를 하는데 AI 기술을 이용한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첨단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군요. 근데 이게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사람들한테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0명 정도를 이 적성 검사를 한번 해보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한 300명 정도를 또 이 적성 검사를 한번 해보게 한다거나 이 사람들이 좀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. 굉장히 어떤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당에서 이게 호응이 있으면 또 뭐 이 자리에 와서 또 한번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적성검사 뭐 얘기만 들어도 조금 뭐 신선하고 그동안 못 보던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. 그러니까 이게 뭐 적성검사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보수의 가치 6가지 네.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. 그리고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뭐 당직자가 됐든 어떤 뭐 지방선거에 나가는 분들이든 아니면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든 최소한의 어떤 그분의 어떤 적성 이런 거를 보는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적성 검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은 테스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당직자하고 여의도 연구소에 계신 분들 한 30명 정도 한 일주일 안에 그분들 대상으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그 결과를 보고 또 확대를 한다든가 차분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뭔가 새로운 거가 좀 완성이 되면 여기서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고동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